숨만 쉬어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의사가 아무리 좋아진다 괜찮을 거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기약이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대구 행복한 H병원의 김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 김미리나라고 합니다. 표절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만성 통증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좀 특별한 병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치료를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행복한 모습으로 와주신 우리 행복한 환자를 모시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크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뛴다든지 또는 위가 몇 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알아서 하고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좀 사람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할 때 이렇게 이완되는 신경이고 교감신경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맞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의 신경을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이 환자분도 교감신경계가 너무 항진되어 있어서 온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등이나 또 목 이런 데서 나오는 신경들이 근육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압박돼서 자율신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상으로는 다양한 통증, 어지럼증, 불면증, 불안, 가슴 답답한 거, 뭐 소화가 안 되는 거, 손발이 시린 거, 그리고 생리 전후에 통증이 심한 거, 가장 흔하게는 공황,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게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우리 환자분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주자답게 이런 증상들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있었던 상태고요. 저희 병원에서 23년도 9월부터 그 치료를 시작했죠.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를 이제 겪고 나서 무기력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울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지? 그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병명조차 있는지도 몰랐고 네네. 제가 이제 고관절 통증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통증 치료를 주로 받았고 근데 그때는 주사를 그냥 뭐 2주 정도 길어야 2, 3주 진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있고 1년에 뭐 이렇게 몇 번씩 오고 했었는데 이 자율신경은 아닌 거예요. 한 달, 2달 치료해도 좋아지지가 않고 주사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좋아지지?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감정에 영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도 치료지만 감정적인 치료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원장님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고 싶다? 그때 이제 잘 못 걸으셨으니까 미치겠다? 언제 좋아져요? 언제까지 치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말인 거예요. 언제 좋아진다는 게. 그래서 원장님이 그때 하도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한 달만 있으면 좋아질 거다. 3개월만 믿고 치료해보자. 계속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사 치료를 받는데 정말 짜증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주사가. 그러니까 몸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바늘이 찔러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 정말 미치겠어요. 저 못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사 치료를 중단하시더니 언어를 예쁘게 쓰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를 저한테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를 할까? 그래서 글을 쓰고 좋은 언어를 골라서 쓰니까 정말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사치료나 뭐 물리치료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물론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진 않죠. 근데 주사치료로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나서 그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는 게 버티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버티는 삶에서 네, 살아가는 삶. 삶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이유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뭐 하지?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면 힘든데 똑같은 통증인데 정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목 디스크가 있었을 때 그냥 크로스백을 멜지 못할 정도였어요. 긴 머리였는데도 그것도 너무 무거워서 자를 정도로 그냥 숨만 쉬어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만 젖혀도 목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2017년 그때 진단받을 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근데 원장님께 오고 나서 목 아프고 할 때 좋아졌죠. 목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좋아졌죠. 근데 지금은요, 자꾸 무통인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달고 살다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등통증도 그렇고.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주로 통증 위주로 치료하다가 네. 24년도 봄이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었죠. 4월인가 3월인가 네. 그때부터. 원래 첫 스타트는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다.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그때 열이 났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예, 맞아요. 그때는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네. 본격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맞습니다.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열이 한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에 한 3일씩 뭐 그리고 한 번 열이 나면은 뭐 반나절 하루 뭐 이렇게 가니까 진짜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그때도.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치료하는 거지만 그때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 네. 그렇게 치료를 했었는데 이걸 불명열이라고 하거든요. 원인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열이 계속 나는 거. 불명열 사실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도 이만큼 심한 분들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도 좀 약간 흔들렸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수님이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보내면 되는데 뭐 거기서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죠. 어렸을 때도 열이 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도 열감기 뭐 친구들 다 열나고 막 이럴 때 저는 열을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건강에 자만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때 처음 알은 거예요. 지하로 추락하는 기분인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내가 삶에 이거를 그때처럼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그때 자율신경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버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근데 이 치료는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도 물론 신뢰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좋아진다 괜찮을 거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약이 없거든요. 다 잘라주셔야 돼요. 열이 나는 거는 어떻게든 참겠어요, 제가. 근데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원장님이어서 다녔어요. 원장님이 와서 다녔고. 아이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끝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항상 생각을 했죠. 원장님이 항상
병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랬어요. 특별한 환자다. 이거는 특이한 병이 아니고 특별하다. 정말 특별한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증상이. 근데 물론 불면증 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감염인 분들도 있고 자율신경 실조인 분들도 물론 있지만 찾아봐도 뭐 7년, 8년 다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그분들을 끌고 오고 싶을 만큼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고, 정말 그 열이 많이 날 때는 그 사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 큰 곰인형 같은 게 의자에 앉으면 미끄러지듯이 사람이 그렇게 미끄러져요. 그럴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정말 처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환자고 저도 우리 행복한 환자분께서 저를 제가 가진 실력 이상으로 저를 신뢰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 신뢰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 1년 반 전에 그때 제가 그 통증 치료를 하는 의사들 한 300~400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만성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한다는 내용을 제 SNS에다가 올리니까 이 환자분이 자기도 그 강의를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들만 모여있는 의사들 틈바구니에서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자기 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싶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주최 측에다가 물어보고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 강의를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본 논문이나 책이 한 50편 가까이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준비했던 건 그때 치료하던 다른 남자 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그분은 한 절반만 좋아지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행복한 환자분은 제가 얘기한 모든 걸 그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맨발 걷기 하자면 맨발 걷기도 하고 통증 일기 쓰라면 통증 일기 쓰고 통증한테 이름 붙여주라면 이름 붙여주고 모든 걸 다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치료 실력 절반 그리고 절반은 환자분 자신이 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본인 몸에 대해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 덕분에 지금 본인도 정신과 약을 좀 드시고 있었는데 오래진 않지만 먹고 있던 걸 끊고 또 주변에 의외로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이 꽤 많았는데 이분이 올린 그 치유 일기를 보고 정신과 약을 끊은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또 용기를 가지고 치료를 끝까지 잘 받는 분들도 있고 이분이 또 워낙 글을 또 잘 쓰셔가지고 글을 쓰시면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글 덕분에 치유를 받는다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치료한 사람보다 어쩌면 이분이 온라인으로 치료한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치료비는 안 받았습니다. 치료 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조금 남았잖아요. 끝났다고 해주세요. 이 어려운 치료를 지나오면서 짧게 소감을 얘기해 주신다면? 모든 병은 완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서늘한 말이지만 제가 항상 원장님께 언제 좋아져요? 언제 좋아져요?를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물어보지 않거든요.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뇌가 좋은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에너지가 막 나온대요. 강의를 봐도 어디를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항상 웃어라 하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웃어? 근데 이 마음가짐이 바뀌면요.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치료도 정말 즐겁게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원장님 항상 치료를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가 무슨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너무 유치원생 같아요? 치료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또 뭐 그렇게 아니에요. 받아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새 삶을 찾은 기분이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재발 물론 겪었지만 다시 태어난 기분도 또 그만큼 많이 얻었으니까. 저는 이제 밀라님이 그 브런치에다 글을 쓰셨을 때 같은 통증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그냥 작은 자극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의욕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치료가 되고 나서는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똑같은 통증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짜증나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렇게 넘기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살았구나. 예, 옛날에 본인처럼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환자분들도 여기 병원에 오가면서 많이 뵙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통증 있는데도 웃음이 나오니요. 근데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통증을 내가 달리 보게 되면 완치가 돼요. 그리고 주사 치료를 계속 아무래도 하니까 그게 제가 전문적인 말을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에 맞으면 등 쪽에 네. 등 쪽에 이제 그 흉추 옆으로 내부 장기로 가는 다양한 교감신경절이 있거든요. 신경의 정거장 같은 곳이 있는데 주로 이제 주사는 그쪽에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율신경 초반 한 3-4번 하고 제가 행복하다고 울었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을 다른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냥 충분히 그냥 자신을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 나을까는 생각은 없었어요. 원망을 해봐야 이게 낫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니까 몸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울고 맞아요. 밥도 안 먹고 치료를 받는 게 일단 먼저잖아요. 근데 물론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할 수 있다. 용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을 때는 칭찬을 또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수고 많았다? 그런 게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그랬군요. 칭찬 좋아합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통증 그 자체보다 통증 위에 덧입혀지는 기대가 통증을 훨씬 더 고약하게 만들거든요. 통증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떡하지? 한 달 뒤에도 이러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사실은 통증을 훨씬 더 고약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 행복한 환자분께서 느끼신 것처럼 잠시라도 내가 통증이 좀 괜찮은 때가 있다면 마음껏 삶을 즐기고 또 힘든 때가 있다면 또 몸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통증이 전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을 하나도 못 느끼는 병이 있는데 20살 넘기지 못하고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좀 쉬어가라는 뜻이니까 통증 있는 여러분 오늘 좀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